뉴저지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앤디 킴 후보가 개표 초반 열세를 뒤집고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뉴욕시 투표소 곳곳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로 인해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시장 당선에 이어 한인 경찰이 경위로 진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의 컨트리 댄싱 바에 어젯밤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미성년자 술 판매업소 단속으로 140여 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승리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앤디 킴 후보가 개표 초반 열세를 뒤집고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선거에서 2명의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3선거구 앤디 김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어제 저녁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앞섰다며 승리를 선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김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49.8%를 득표해 48.9%를 득표한 공화당 톰 메가더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개표 초반만 해도 메가더에게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격차를 좁혔고 민주당 성향의 벌링턴 카운티 개표가 진행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앤디 김은 한국에서 뉴저지로 이주한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동 전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친오바마 인사입니다. 소아마비를 겪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캘리포니아 영 김에 이어 뉴저지 앤디 김까지 2명의 연방 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1998년 김창준 전 의원이 물러난 이후 20년 만에 한국계 연방 의원 탄생이며 2명 동시 입성은 사상 처음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중간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3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보드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 보드 미팅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에 공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먼저 뉴욕시장과 시감사원장, 시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첫 번째 발의안이 80.3%의 득표율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최대 $5,100에서 $2,000로 줄어들며 뉴욕시 의원 후보자는 현행 $2,850에서 $1,000로 낮춰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500만 규모의 참여 예산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두 번째 발의안도 72.3%를 득표하며 통과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8명, 시의장이 2명, 5개 보로장이 각각 1명씩 임명됩니다. 또 현행 연임 제한이 없는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4회 연속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세 번째 발의안은 65.5%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 투표소 곳곳에서는 스캐너 고장 등으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한두 시간을 줄을 서며 기다리는 등 각종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의 스캐너가 작동을 멈추고 선거인단 명부에 유권자 이름이 누락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반복된 것을 문제 삼아 마이클 라이언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고장난 스캐너 때문에 투표자들이 한두 시간 이상 줄을 서며 항의했으며 특히 PS22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캐너는 전부 고장이나 결국 선관위가 추후 스캔 작업을 하기로 하고 투표 용지를 비상 수거함에 넣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또 뉴저지주 저지시리에서는 투표기가 2개만 작동해 투표를 하기 위해 1시간 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투표 과정을 보면 투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투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을 벌여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동안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사회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한인시장 당선에 이어 이번에는 한인 경찰이 경위로 진급했습니다. 18년 동안 팰리세이드파크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온 숀리 경관인데요. 타운 정치인과 주민들이 총 출동해 축하했습니다. 어제 열린 진급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펠팍 타운홀에서 열린 경찰 진급식. 5명의 경찰이 새 계급을 부여받고 타운의 보안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숀리 경사가 지난 3년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진급하면서 펠팍 한인 최초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숀리 경위는 진급 선서식을 하면서 펠팍에서 경찰로 근무해온 지난 18년의 세월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며 성원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숀리 경위는 앞으로 경찰 간부로서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배로서 잘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올바른 태도를 하는 걸 옆에서 잘 지켜보고 도와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숀리 경위는 앞으로 펠팍 타운이 더 많은 한인 경찰을 채용할 것이라며 간부이자 선배로서 그들을 이끌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바른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언어적인 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한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펠팍 경찰과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9살 때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 온 숀리 경위는 과거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는 중 경찰의 꿈을 키웠고 18년 전 인턴을 시작으로 펠팍 경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펠팍 첫 한인시장이 탄생한 데 이어 첫 한인 경위가 탄생하는 등 펠팍에서 한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위터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후임 장관은 추후 지명할 것이라며 매슈 휘터커 변호사가 법무장관 대행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사임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러시아 스캔들을 포함한 이슈들과 관련해 스스로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션스 장관을 대신해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세션스 장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강력급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에서 떠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세션스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라이언 징크 내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사임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의 컨트리 댄싱 바에서 어젯밤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는 LA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사우전드 옥스시에 위치한 곳으로 사건 당시 대학 나이트 이벤트에 학생 등 수백 명이 참가해 라인 댄싱을 하던 중이었고 용의자가 갑자기 나타나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 난사 용의자는 키가 크고 머리에 후드를 쓰고 검은색 옷의 복장이었고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 출입 담당자에게 총을 쏜 뒤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3구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총기 난사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어떤 과정으로 죽게 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외에 상당수 손님들이 부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1명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연방수사국 공동테러리즘 태스크포스가 출동해 수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인종 증오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플러싱은 지난해보다 범죄율이 증가했고 베이사이드는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10월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총 범죄의 건수는 8,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87건에 비해 7.5% 감소했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살인은 17건으로 41.4% 감소했으며 차량 절도는 486건으로 17.2% 줄었고 주택과 업소 절도 사건 역시 1,004건으로 14.7% 줄었으며 중절도는 1,135건으로 9.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강간 사건은 160건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인종 증오 범죄 관련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30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유대인 대상 증오 범죄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5건에서 4건으로 1건 감소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등을 포함하는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1,529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4.8% 증가했으며 베이사이드가 포함된 111경찰서는 556건으로 5.76% 감소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대대적인 미성년자 술 판매업소 단속으로 140여 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2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주류국과 차량국은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 합동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다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주류국은 30개 카운티 50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차량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 271명도 체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핑거레이크에서 91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으며 웨스턴 뉴욕 48명, 사우선 타이러 44명, 롱아일랜드 36명 등이었습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첫 적발에 벌금 $2,500에서 $3,000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센스가 10일에서 15일 동안 정지됩니다. 올해 연말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 위주의 업체들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소매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조 20억 이를 것으로 CNBC가 전망했습니다. 이마케터는 특히 오프라인 위주의 업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4.4% 증가한 $8,78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마케터의 앤드루 립스먼 수석 분석가는 올해 연말 시즌에는 오프라인 판매 위주의 업체들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업체들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6.6% 늘어난 1,237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시장 점유율도 12.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킴 후보 외에도 다수의 한인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3명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한 한인 의원인 최석호 가주 68지구 하원 의원은 6만 1,577표를 얻어 56.6%의 득표율로 경쟁 상대 맷셀더만 후보를 14,407표 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2지구 판사로 임명돼 지난 8월 공식 취임한 도로시 김 판사 역시 77%의 득표율로 판사직을 지켰습니다. 또 LA 카운티 스포리어 코트 판사직 60번석에 도전한 토니조 검사는
56%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홀리 핸콕 후보를 누르고 앤박 판사와 수잔정 타운샌드 판사에 이어 세 번째 한인 판사가 됐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진출했던 주 상원 24지구의 피터 채 후보와 주 하원 53지구의 케빈 장 후보는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프로포지션 6와 10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어제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1개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포지션 6 가스세 인상 철회안과 프로포지션 10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이 모두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일광 절약 시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7은 찬성 59.8%, 반대 40.2%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썸머타임 폐지안은 의회로 넘겨지게 됐으며 통과되더라도 다시 주의회의 투표를 거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신장투석 클리닉 진료 비용 규제안인 프로포지션 8은 부결, 그리고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 1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프로포지션 2는 각각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10대 탈북민 남성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시간주에 정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0대 여성 탈북자 2명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탈북 난민은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인 뮤지컬 여배우 루시안 마일스의 자녀 등 2명의 아이를 숨지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살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가해자의 집안에서 다량의 약물과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는 6만여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오는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2010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스템 오류로 870개의 주택융자 재조정 신청이 거부됐으며 이 중 545채가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오류는 융자 재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져 적용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 코이다 웰스파고 대변인은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고객들의 상황을 감안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어린이 6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11명의 어린이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역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녀온 유대인 어린이 3명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로 귀국한 뒤 다른 어린이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유치원을 동원 중이거나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은 서둘러 홍역 백신을 접종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영상 6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